오늘은 대통령 집무실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사실 건축 유튜브 하는 데들에서 해줄 때도 없고 저희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 자만하지? 없어 채널이. 아니 하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야? 요번에 이제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됐는데 어딘가로는 가야 되잖아요. 계속 거기서는 일할 수 없으니까. 이 망할 새끼가 청와대를 그딴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이 청와대로는 이제 다시 들어가기 좀 힘들다고도 얘기를 하고, 그러면은 집권을 하고서는 뭐 3, 4개월 정도는 뭐 다른 데서 일해야 되고, 그러면은 어딜로 갈래 했었을 때 정치 쪽에서는 나오는 건물들이 몇 개가 있어서 이게 건축가들은 이 건물을 어떻게 보고 있나와 이제 세종시로 옮기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. 옮기게 되면은 설계도 해야 되고,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비용과 뭐 건축가들은 또 누가 뽑아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,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도 조금 하고, 그 다음에 세종시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,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건축 프로세스가 있는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그 기획을 좀 할 줄 아니까, 그런 기획을. 그래요.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를 따져주면, 좋습니다.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게 왜 불가능하고 이게 가능하고 어떤 건지 판단하면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. 질문을 몇 개 이제 순차적으로 할 건데,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이게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싫던 좋던. 근데 그 질문부터 난 틀렸다고 봐요. 왜 옮겨야 하느냐라고 전제를 깔고 가냐고. 옮겨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먼저 해야. 용산에서 있게? 그치. 그래. 직권 짚고 넘어야 된다는 거지. 그래. 근데 되게 쉽게 통일이 될 것 같긴 하지만. 해봐.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옮겨야 된다. 네, 저도 뭐 옮기지 않을까요? 옮기지 않을까요? 그래요. 네.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니까 섣불리 답변하기가 뭐한데 용산은 안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거를 뭐 5년마다 계속 옮길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결론적으로는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청와대를 때문에. 나왔던 게 진짜 할 짓이 아니었다. 이게 그러니까 이 뒤에 어디로 옮기든 또 계속 그런 이슈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약간 뭐 보안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것들은 다시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없을 만한 걸로 정확하게 옮기는 거는 청와대로 다시 가서 정상화 시키는 게 맞지 않나, 그 전에. 용산 건물은 그냥 디자인이나 뭐 그런 거 봤을 때 건물은 어떤 것 같아요? 용산 건물 자체가 저는 대통령으로 이렇게 뭐 화면에 나왔을 때 되게 더 권위적이고 그런 느낌들이 워낙 있는 국방부로 지어진 건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거기 말고 전쟁기념관? 그걸로 옮기려는 게 있었다고 들었었어요. 그래요? 그 용산에 보면은. 그건 좀 나지막하면서 이렇게 앞마당도 좀 있고 대통령 집무실로서 그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있었는데, 이거는 너무 오피스 빌딩 같이 생긴 거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있는 느낌도 좀 이상하게 인식이 되고 하니까 저는 지금 건 아니라고 보는데, 지금은 그냥 들어가가지고 이걸 논의하는 시간을 그냥 가져가는 걸로 본인 임기 때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그리고 이게 의도한 건 아닐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서울 있잖아요. 서울이 수도잖아요, 그죠? 원래 종로잖아요. 청와대가. 그다음에 의회는 지금 여의도에 있잖아요. 그것도 여의도 개발 때문에 만들어진긴 하는데, 입법, 사법, 행정, 사법은 지금 서초동에 있잖아요. 그게 약간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이 서울에 있는 공간 구조에서 삼권 분립이 딱 돼 있는 구조거든요.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도 있었어요. 백지계획이라고. 원래 도시계획에서 이 백지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. 완전 백지 상태로 한 다음에 다시 균형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대통령 집무실이나 행정기관이 가면 좋죠. 우리가 만약에 수도로 옮기잖아요. 옮기면은 북한하고 관계도 달라지는 거예요. 서울에 있는 거는 좀 멀어지니까. 그렇죠. 이제 고착화 되는 거죠. 분단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.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, 그걸 옮겼을 때 다양한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지금 신중한 게 저는 공약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내가 좀 싫지만 문제 없잖아, 용산에 들어 집무하는 거. 아니잖아요. 나는 그 부분에서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, 용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해놓고 영빈관을 계속 쓰고 있잖아. 쓰고 있죠.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용산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, 용산으로 지금 새 정부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미 조금 김 빠지긴 했는데, 유력한 대선 주자는 우선 용산으로 들어간다. 지금 말한 대로 어디를 막 옮겨 다니는 것도 문제잖아. 새로운 장소를 하는 것도 문제니까. 용산에 문제가 많더라도 우선 지금 차려져 있으니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소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죠. 그렇지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나온다. 난 요거는 좀 동의하는 것 같아. 우선 들어가서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고
최적의 장소를 신중하게 고른다. 그래야지만 이게 졸속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나올 거고. 조금 전체적인 이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백지 계획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종시로 옮길 거냐, 그러면은 어떻게 또 우리나라가 재편이 될 거냐, 또 지방 소멸도 이 논의할 시간들을 조금 대통령이 진지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건축가들도 만나고 도시계획가들도 만나고 정말 멋진 도시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만드는 거야 되는데 그냥 누구 싫으니까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가지고. 그거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, 우리가 그때 계엄이 터졌을 때 미국에서 연락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. 그게 뉴스에 났었잖아. 그 국방부 청사는 보안이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. 도청에서. 안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, 그다음에 청와대로 옮기는 것도 지금 당장 지금 일부 시설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것도 보안이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를 확인해야 된대. 그렇지만 지금 현존하는 건축 건물들 중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작동하기 가장 수월한 구조는 청와대 있잖아요. 그 지금에서 가장 유력한 장소는 청와대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청와대 개방 행사 가봤어요. 가봤거든요. 그래요? 가봤어요. 어제 어때요? 나 건물? 금요일에 지나갔어. 네. 내부 어때요? 어떻게 보면은 급박하게 막 이루어졌잖아요. 거기 활용 계획이 돼가지고 그냥 문만 열어놓은 거죠. 빈집에 간 느낌이었어요. 빈집에 그냥. 내부 공간은 어때요? 근데 건축가로서 보게 되면은 공간에 대한 그냥 감흥? 진행 요원만 뭐 있고 일로 가지 마세요 뭐 그런 것만 있고,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러울 정도의, 이거 왜 왔나 싶을 정도, 왜 개방했나 싶을 정도의 그거더라고요. 그냥 뭐 안도 타다 공간처럼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감흥이 있었으면 이런 말 제가 안 하겠죠. 해석해 드리자면 컨텐츠라도 있었으면 어떻게든 좋은 공간으로 보일지도 몰라도 지금은 안 좋다. 용산 건물은 그냥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뭐 대칭형 구조의 그냥 오피스 건물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설계했는지 혹시 알아? 그거 나오려나? 국방부 청사 건축가 안 나올 텐데. 아 이게 나라 비밀인가? 아, 공식 기록이 없네. 공개되지 않아도 돼요. 군사시설에서 완전히 이제 그냥 아 그걸 남길 수가 없는 게 또 그 사무실한테 누가 접근할 수도 있고 해서 아예 그냥. 그런데 그게 보면 이제 오피스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에 집무실로서의 기능이 작동이 안 될 환경인 건 억지로 들어간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는 세종시로 가지 않을까? 세종시 외에 다른 데는 거론이 되게 저는 힘들잖아요. 아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. 아마 청와대도 들어가게 돼도 3에서 늦게는 6개월 정도 다시 인테리어 같은 거 하고 해야 돼가지고 그 정도 걸린다는 뭐 이야기가 있었고, 세종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? 되게 다급하잖아요.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옮기는 것도 좋을 거는 같아요.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나왔던 건데 세종시로 행정수도로 옮긴다는 거. 왜 세종이었어요? 그렇군요. 국가 균형 발전인데 서울하고 거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하는 게 대전, 세종 그쪽이에요. 국가의 중심점이 거기에요.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이 대전 정도 되는 거예요.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해가지고 세종 그 행정 뭐 이런 게 생겨난 그때 거죠. 생기면서 완벽하기는 그냥, 못했고. 이게 수도를 옮기자고 한 거예요. 지금 서울이 다 너무 포화되고 너무 정치 수도.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냥 옮기자 그런 거예요. 수도를 맨 처음에? 옮기자고. 아, 서울을 그냥 옮기자고. 맨 처음에는? 네.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에 의해서 서울로 인식한다. 우리나라 수도로 인식한다는 거야. 그때 해외에 있었나 보다.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건 불가. 그래서 행정수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. 이거는 다 옮기는 게 아니고 행정부 기능만 옮겨가는 거예요. 그래서 청와대는 남아있고 행정 각 부처가 다 모이는 거예요. 그쪽으로. 그래서 국방부만 근데 미군 부지가 있고 거기 용산 옆에 남아있고 나머지 외교부 지금 이제 이렇게 환영의 그 청사 계획이 그때 청와대는 못 옮긴다라는 걸 전제로 계획이 세워진 거예요. 그게 해안에서 시작을 한 거고. 그게 교통의 중심이라고 대전에서 그만한 규모의 거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드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금강 근처에 세종이라고 부르던 곳을 완전히 바꿔서 백지 계획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. 백지 계획을 한 거예요. 세종시 만들어지면서 그냥 차라리 그렇죠. 거기에다가. 근데 대통령 집무실만 안 옮긴 거죠. 잠깐 있어야 되는 건물로 대검찰청 건물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어차피 얘네들 해체시켜야 되는데 검찰청 건물을 봤더니 이게 용산 국방부 건물보다 더 면적이 클걸? 박스형으로 지어놨어. 무슨 아파트처럼.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는데. 그 옆에 있는 대법원하고 위계를 똑같이 맞추려고 그래요. 자기는 평등하기도 하고 뭐 수직적인 체계도 있어서 수직 평등을 되게 강조해.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있는 이제 법원을 먼저 보면 법원은 판사가 개별적으로 다 동등한
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실들이 다 동등한 위치에 남향으로 다 배치가 돼야 돼. 그러면 아파트처럼 또 그냥 인명 파사다 정해져. 근데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위계가 같아야 되고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같아야 돼. 위계가 같아야 돼. 근데 그 위계도 되게 희한해. 얘네들이 되게 탑상형을 따는 게 대법원과 일반 지방법원까지 돼. 근데 지원청까지 내려가면 얘네들 또 탑상형을 가면 안 돼. 뭐 이런 것들이 있어. 내부적인 의상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을 따져서 저게 지어졌기 때문에 저게 왜 네모 반듯하고 저런 오피스 같으냐? 그런데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그냥 그거는 어떤 권력 싸움이네. 하나의 내부 구조가 드러난 그대로 평면이다. 아니, 근데 보시면 난 돼요. 진짜 왜 우리가 이런 그걸 해서 못 배웠냐고 생각하는 게 난 너무 답답해. 못 배웠네. 옮긴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지금 발표를 하냐고. 그거 안 한다라는 교훈을 얻었어야지. 600년이야, 600년. 종로에 있었던 게. 경복궁 그 육저고리 막 이걸 만들어줬던 거라고. 오늘 정조도, 화가 많아? 아니, 정조인동도 화성으로 옮기려고 그랬다. 못 또 옮겼다고. 역사에서 하나도 못 배우는 거야. 이 청와대도 지금 문제야. 저 유지 비용이 얼마냐고. 그러니까 근데 가보면은 영혼 하나도 없다고. 그러면 지금은 정치인들이 이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지. 이슈가 아니야. 되는 거지. 세종시가 옮겨지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역사적으로 계속 힘든데 왜 옮기려고 하냐인데 주요 부처들이 거기 가 있으니까 행정이라도 옮겨지고 사실은 국회도 옮기려고 하고 있어.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의 곳에 있을 때 효율적인 건 있거든. 그게 맞냐 틀리냐는 거를 떠나서 효율적인 건 맞잖아요. 걔는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맨날 국회 앞에 와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빌려가지고 이틀은 여기 있고 3일은 내려가 있고 뭐 이러고 아니, 지내는데 경제가 순환될지는 모르겠어. 그게 경제가 순환되고 아니면 KTX만 돈을 버는지 모르겠으나 네. 그럴 것 같아.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효율적일 수 있다. 그래서 효율적으로 회의하고 효율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거기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의 기능을 다시 서울로 옮기는 것보다는 도시 개발 관점에서 보면 근데 하나의 도시로 또 요 메가시티를 하나 만드는데 국가 정부가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가 당연히 그 주변들은 발전할 거니 하나의 거점을 새로 만드는 거는 상상해 볼 수 있지. 작동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맞냐 틀리냐는 김성호 소장이 말한 것처럼 좀 토론도 좀 하고 많이 좀 이슈화해서 가야 최소한 된다. 1년은 이야기하자. 좀. 근데 1년 갖고도 모자른다. 이게 몇 개월 동안 또 그걸 어떻게 세종시로 옮긴다 그러면 바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, 사실. 그래서 이거를 뭐 소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이제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와 그다음에 이거를 또 뭐 현상으로 할 건지 뭐 아니면 지명으로 건축가를 초청해서 할 건지 아니면 뭐 외국 건축가를 부를 건지 한국 건축가를 할 건지 뭐 사이즈는 얼마인지 뭐 이런 걸 다 계산해야 돼가지고 만약 세종시로 옮긴다 그러면은 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? 세종시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우선 김성호 소장님 말처럼 좀 긴 기간을 공론화를 해야 돼요. 이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되는 것 같아. 이게 정치적으로 결국에는 토론만 하다가 결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간은 가져야 된다. 마스터 플랜 얘기하니까 세종시는 마스터 플랜이 짜져 있잖아. 근데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온다는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다른 게 들어갔을 거야.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거. 원래 넣으려고 했었던 데에서 있었는데 그게 다른 걸로 바뀌어서 그게 아마 해안이랑 사무랑 막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공모전. 무슨 건물인? 그 까먹었어 그 건물을. 그러면 이 전체 세종시의 사이트에서 어디에 그러면 이 마스터 플랜 변경을 해봐야겠지. 어느 위치가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 되고 이 마스터 플랜 변경하는데 한 1, 2년 걸릴 거다. 이게 마스터 플랜이 결정돼서 이 장소 예산까지 정해지는데 그 기획을 해야 돼. 도시적인 기획을 끝났으면 그러면 얘는 어떤 규모로 지어져야 되고 어떤 기능을 담을 거고 근데 요것도 한 8개월에서 1년 걸린다. 공심위까지 준비해야 되니까. 그거밖에 안 걸린다고? 계속 검토하면서 가요 보통. 그거를 파레렐로 가는 거지. 마스터 플랜 끝날 때까지 기다리진 않으니까. 마스터 플랜 구체화가 되면 진짜 옮기는구나. 그러면 땅의 대지는 얼마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정할 거예요. 마스터 플랜의 일부 단계요 이미. 그러면 거기서 다시 건축 기획을 해. 그래서 공심위에 낼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그거는 현상 설계를 해야 돼. 근데 요건 다르죠. 일반 현상 설계 공모로 할 거냐? 아니면 지명 설계 공모로 할 거냐? 지명 설계 공모로 하면 외국인을 초청할 거냐?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외국인이 설계하는 게 과연 맞느냐? 근데 우리나라 법에 보면 일반 설계 공모를 하잖아요. 몇 억인지는 까먹었는데 일정 규모의 설계비 이상의 공모는 그냥 오픈이에요. 외국인이 와서 당선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로봇 박은 거야. 그다음에 그 사진 사진 미술. 사진 미술관.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 쳐. 이거는 이제는 한번 지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
몇백 년을 하는 건데 그거를 지은 사람이 외국인으로 딱 돼 있으면 이게 나라적으로 전혀 그러지는 않고. 전혀 그렇지 근데 나라적으로 그거는- 망할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그 라이히스탁 독일의 그 국회의사당의 그 유리돔 리모델링 한 거, 그 노먼 포스터가 있잖아요. 아. 엄청 각광받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이 공모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건축가들을 좀 육성하는 그런 거를 컨셉으로 삼을 수는 있겠죠. 그건 국가의 생각이고 철학이고 판단인 거고. 외국 건축가를 지명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. 저는 외국인이 그건 좀 그렇다.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반면에 한국인 건축가가 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건축가가 또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나? 뭐 그랬을 때는 또 그런 느낌도 있고. 이제는 뭐 아마 경쟁을 하겠죠. 그냥 일반. 이거는 일반 공모할 것 같아요. 일반 2단계 정도. 그래서 이 정도 규모가 됐는데 일반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자기의 이름 걸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 나는 회사 이름 걸고 되는 데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는데 이 대형? 사람들이 외국 건축사하고 콜라보를 해서 그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그래도 일반 공모를 해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문제는 시간 때문에 제일 안 좋은 건 이거를 턴키를 낸다거나 그냥 이게 보안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 시설을 할 수 있는 수준의 힐이 뭐 몇이 있잖아요. 3호. 대형. 진짜 대형 중에서도 탑 몇 개, 5개만 지명한다거나 그래야 빠르거든. 대형에서 맡아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? 그러면? 대형에서 맡아서 아, 하면 예전에는- 대법원 나오겠지. 예전에는 그거 많이 했어요. 대형하고 외국 건축가하고 뭐 이렇게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안정성을 좀 얻고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엎어서 같이 하는. 우리가 있는 절차들이 있다고. 설계도 필요하고 공사 선정해서 시공해야 될 기간도 있고 여러 기간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당선되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긴 힘들어. 근데 제발 공약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논의하겠다까지는 난 이해한다고. 오히려. 정치인이라면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우리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. 우리가 또 졸속하게 말을 하면 또 우리는 또 옮겨야 된다.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말해주는 정신이 나는 필요하다는 거죠. 우리 건축가를 키울 거냐, 우리 또 공간에 대한 어떤 건축 문화를 이걸로 그래. 발전시킬 거냐, 이 생각 안 하고 정치인들이 가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. 공모는 이렇게 해두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나라 사람이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건축가가 탄생할 수도 있는 거고 추앙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그 마음이 건축가로서 마음이 있죠. 근데 이건 진짜 건축가적 입장 같아. 내가 정치인이거나 국민이라 그러면 어떤 건축가가 나와서 이 기회를 통해서 건축 문화를 좋게 발전시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꺼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지금 국민이 필요한 중요한 시설을 국가적 목적을 위해서 옮기는데 건축가의 발전, 건축 문화의 발전을 쓰는 수단으로 생각한다? 그럴 수 있지.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 기회인 것도 맞아.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거.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서 그냥 뉴트럴하게 필요한 기간들이 우리가 뚝딱하면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건물을 짓는데 이거는 한 2년. 내가 봤을 때 진짜 빨라도 2년. 인테리어까지 해서 정비까지 다 하고 나면 3년.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할게. 지금 청와대 사이즈의 건물을 세종시에 짓는다고 하면은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? 기획을 우리가 6개월 만에 끝낸다고 쳐. 보통 1년 걸리는데 그러니까. 이런 대규모는 그래도 6개월을 쳐 빨리 하고 싶어 하니까 다들 6개월, 설계 공모 3개월, 설계 1년 반. 1년 반에 돼? 와. 와. 1년 반에 안 되지. 근데 물어붙이겠지. 그래. 1년 반, 공사 2년. 그러면 어떻게 돼? 지금 얘기한 것만 5년이잖아. 모르겠어. 안 따졌어. 미안해. 그냥 끄덕끄덕만 했어. 아무리 빨리 잡아도 4년이라고. 시공까지 하면 4년, 4, 5년 걸리지 4, 5년. 그러니까 국민 공감대를 위해 1년? 그냥 5년이라고. 그래서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정할 수 없는 거야. 비용은 지금 청와대 사이즈라고 하면은 비용은 어느 정도 어마어마하게 들겠지. 이게 보안시설이라. 맞아. 보안시설. 몇 조 단위가 들어갈 건데. 일반 업무 시설이 한 3배, 4배는 잡아야 돼요. 국가 주요 시설인데 여기 관여자가 엄청 많아. 이거 그러니까. 체크가, 기술 체크가 어마어마할 거라고. 연장되는. 근데 의외로 또 이런 일은 조금 또 빨리빨리 가는 그런 또 행정력의 무시무시한 힘이 또 작동할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는데. 공사비 얘기해 줄게. 네. 지금 의회 청사 지을 때 서울시에서 제곱미터당 430만 원. 이거 3.3배 하면 평당 공사비. 여기에 난 2배 해야 된다고 봐. 2배 해야죠. 최소. 의회 청사는 그 정도 보안시설은 아니니까 그러면 평당 2,500만 원. 지금 짝싼 거 아니네. 근데 이게 지금 기준이야. 2024년도 기준이라고. 완공될 시점 2030년이야. 계속. 그러면 한 3천만 원 잡아야 된다는 거지. 그건 인테리어까지 뭐 다른 거긴 하지만. 그러면은 만약 옮기게 되면은 이제 청와대는 그냥 안 쓰게 되는 건데 그거를
보존 개방해서 박물관처럼 사용하느냐 아니면 부시냐? 부시지는 않아요. 그냥 부시는 건 어떻게 생각해? 그럼 그만큼 땅이 나오잖아. 나와서 뭐 했으려고? 거기다 이제 그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앉아 있어. 이야 그런 거지. 힙한데? 공원 만들 것 같아 오히려. 아 공원 만들면 좋지. 근데 지금 청와대 건물을 두고 그냥 공원처럼 만들어도 되고 거기에 좋은 콘텐츠들 아니면 대외 행사들 차려도 되는 것 같아. 만약에 서울에서 큰 뭔 행사가 있었어. 뭐 해외 귀빈 행사가. 오시면은 그러면 굳이 세종시에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한다든지. 멤버십에서는 한 10분 정도만 더. 나 멤버십에서 울분을 토했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잘라달라고 하지 마. 나중에 전화해. 뒤로 붙여, 뒤로 넣어. 뒤로 붙여. 뒤로 붙여. 멤버십에서는 그냥 멤버들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욕과 울분과 화가 비난과. 난무하는 그런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